자, 루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원래 주말마다 그 필리피노 더티 복싱 있죠. 파란투칸 영상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이번 주 주말은 좀 바쁠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달이라서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짬을 내서 시간 이제 촬영하고, 이번 영상은 제가 계속 이제 한번 촬영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 본업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안직 그 현직자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자분들 중에 뭐 예전에 이제 검도 지도사범 할 때도 뭐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있었고, 많지는 않았어요. 검도 그때 제 선생님 도장이 그렇게 수능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하도 오래 했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업 분야에는 뭐 이제 많아요. 경찰, 검찰, 뭐 대통령 경호실도 있고, 많아요. 뭐 왕래가 되든 안 되든 좀 많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칼리 클럽 이제 그 동호회죠. 동호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현직자뿐만 아니라 아무나 다 오시면 돼요. 일반인들. 고등학생들 제가 예전에는 고등학생들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부산입니다. 여기는 부산에 저기 칼리 다른데 오래 하신 분 도장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내드리고 이랬는데, 고등학생도 괜찮아요. 고등학생은 이제 나이프는 안 되고 스틱하고 파란투칸만. 일단은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자꾸 다른데 보내는 게 좀 제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동호회로 바꾸고, 어차피 제가 본업이 바빠서 이제 같이 병행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호회로 바꿨어요. 동호회에서 바꾸니까 누구나 오십시오. 오시고, 자, 목적은 우리가 무기수를 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무기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대국가에서 지금 무기 사용했다간 여러분들 그냥 뭐 그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상대방한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수를 알아야 돼요. 무기가 들어온 루트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지금 오늘 할 영상은 뭐냐면, 아까 저 공안직 제자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근무하는 친구들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제 뭐 원장님, 뭐 호칭은 자기들 편한 대로 합니다. 술 먹으면 또 술 먹고 기분 좋으면 갑자기 형님 이러면서 연락 올 때도 있고, 뭐 원장님이라 했다가 뭐 선생님이라 했다가 뭐 교수님이라 했다가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데, 뭐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번씩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검류, 그러니까 날붙이, 사시미, 뭐 군용 나이프, 뭐 이런 나이프를 든 상대방 어떻게 제압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행동 수칙이죠. 그런 거를 말씀드렸고, 칼리 제가 이제 지도자 과정 이수하면서 조금 기대했던 부분은, 실제 나이프 교전이나 나이프의 쓰임에 있어서 기본 원칙들을 좀 기대했는데, 그냥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스틱의 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뭐 활용되는지 그런 형태로 많이 구축되어 있고, 그래도 저기 PTTA 쪽은 그쪽 대표님이 이제 현직 경찰 특공대인가? 경찰 특공대 교관인가? 이런 것도 경찰 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 칼리 그런 나이프나 뭐 스틱 같은 기술들이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뭐 이러한 행동 수칙이 있을지 그 경찰직 분들을 위한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있긴 한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이프를 딱 들고 있을 때 들고 있는 자세나 파지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특수부대, 막 UDT, 막 707, 막 군특수부대.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최고의 군특수부대, 도축업자, 전국구 칼제비, 어딜 것 같으세요? 칼을 정교하게 아주 잘 쓰는 분들은 도축업자분들이에요. 도축업자분들은,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농장을 좀 크게 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도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돼지 키우시다가 소나 이런 거 있죠. 잡고 이제 같이 마을 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 사람 몸이나 동물 몸이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근육의 결에 따라서 부위별로 써야 되는 칼질이나 칼의 형태들이 다 달라요. 근데 도축업자분들은 그거에 이제 평생 하는 거잖아요. 맞죠? 진짜 아주 정교한 위치까지도 잘라내요. 그분들. 그래서
칼을 잘 쓰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축업자. 근데 이제 칼을 들고 무기로서 많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거나 이렇게 막 칼질을 서로 많이 하는 그런 교전 경험이 많은 거는 조폭. 특수부대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특수부대 나온 분들 꽤 많이 가르쳐 봤는데, 검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칼리 쪽도 그렇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인사 교육 담당 하신 분들도 이제 가르쳐 보고 이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일단은 뭐 총기 위주로 전술이 다 잡혀 있고, 나이프 훈련하죠. 근데 나이프를 가지고 실제 전장에서 나이프를 들고 서로 맞닥뜨려서 죽고 죽이는 경험을 할 만한 상황이 잘 없어요. 지금 현대에서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6.25나 이제 뭐 베트남 파병 갔을 땐 모르겠어요. 근데 총이 등장하고 나서는 일단 이건 보조무기라서 이제 총기로 다 끝나지, 이거를 실제 전장에서도 살만한 일이 거의 없대요, 거의.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 여유 있게 서로 이 도검류만 가지고 스파링 하는 상황이 없대요, 잘. 진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제가 예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총기는 총기 위주로 많이 쓰지, 이거를 이렇게 교전을 일으킬 만한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특수부대원들의 이 나이프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냥 칼질만 하는 거 보면 도축업자 최고고, 근데 이걸 들고 서로 막 교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무기로서 막 이런 나만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축적되는 건 사실은 조폭들이 맞아요. 영화에서 조폭들 자꾸 우습게 표현되는데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죠? 맞죠? 그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안직에 근무하시는, 이걸 배경으로 공안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좀 뭐 파트별로 이쪽 친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제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자, 나이프를 지는 형태에 따라서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쥐고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쥐고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쥐 있다. 이건 초보자. 왜냐하면 사람 몸은 찔리는 순간 경직이 일어난대요. 저는 안 찔러봤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순간적인 경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간대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 뼈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밀린대요, 이렇게. 이렇게 보호 코등이, 이렇게 코등이, 군용 나이프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없는 경우에 만약에 시카를 들고 있다, 사시미를 들고 있다, 이게 보호 코등이 없는데,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다, 이거는 초보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왜냐하면 찔리는 순간 이게 밀려서 내 손을 다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점검, 칼렛은 싹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쥐고 있는 역검 형태는 이걸 파칼이라고 하는데, 점검에서는 일단은 뭐 요런 형태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게,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게 보호대가 없는 경우에, 보호대가 없는 뭐 시칼이나 사시미를 들고 있는데 요 상황이라면 요 위에 엄지손가락을 눌려주면 밀리는 걸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게 찌르는 용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점검 상태는 살짝 표피 혈관만 찔러서 출혈을 일으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만약에 푹 찔러야 되는 순간은 뒤에를 잡아주고 몸 쪽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야구자들 보면은 와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칼이 안 밀려나고 깊숙이 찌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는 사실은 깊숙이 찌르기다 보다는 살짝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도출돼요. 나이프 스파링을 할 때 도출되는 점이, 이 점검 자세로 잡고 있을 때는 물리적 간압을 돌출된 부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튀어나온 부위, 그러면 뭐 손이나 가까운 지점을 먼저 이렇게 공략해줘요. 이렇게 베주고 살짝 찔러주고 베주고 하면서 이쪽에 출혈을 일으켜서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체력을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몸으로 붙어서 찌르거나 베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거는 초보자. 그럼 초보자들은 공격 루트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쥐고 있는 초보자들은 공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야! 아니면 이렇게 가요. 이런 경우도 잘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요. 이렇게 야씨 와
약 이래요, 이래.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걸 제압하는 거 쉬워요. 제가 전에 앞에 영상 보면 호흡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맨손 무술과 다르게 무기술은 호흡을 읽어내는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교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야! 하고 초보자들은 온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휘두르고 나서 호흡을 해요. 그냥 무호흡으로 하죠. 하죠. 그때 그냥 긴 거 들고 있으면 배나 여기 목을 그냥 쿡쿡 찌르세요. 제가 그래요. 저희 현직자 보고. 막 휘두를 때 피하고 있다가 이게 초보자들은 자기가 호흡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가음까지 지를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하는 순간이 나온다. 하고 들이마시는 순간이 나온다. 그때 긴 무기를 들고 쿡 찌르든지 뭘 하나 톡 던져라고 얘기를 해요. 해보세요.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제압 들어가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전통 무기설에 있어서 전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쪽 사람이 이 상지 쪽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하지 쪽을 터치해서 감각을 교란한 다음에 상지 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 전통 무기술의 전술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거예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파지법은 알아요. 연습은 해봤거든. 근데 파지법 지고 있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경직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특수부대 출신자분 중에 이런 분들 좀 있어요. 아닌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훈련만 하고 그러니까 나이프 이 스파링 교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게임 형식의 교전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스파링 경험이 없으면 온몸이 경직돼요. 이소룡처럼. 이소룡이 뭔가 잘하는 것 같죠. 이소룡 영화에서 보면 으아 이러잖아요. 아비야 이러잖아요. 아니 물론 영화상에서 나와. 이소룡 그분이 스파링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 이소룡의 그런 무술가의 모습은 완전히 스파링상 기준점으로 치면 최하예요. 최하. 영화에서. 왜냐면 몸이 이렇게 경직이 딱 되어 있어 버리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 호흡이 빨리 다를 뿐더러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에 힘을 주고 이게 빠른 것 같죠? 부드럽게 있다가 호흡을 읽어주고 쑥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공격이. 상대방과 교전 시 제 말은. 예.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막 경직되어 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을 계속 공격을 유도하면서 나는 피하면 자기 혼자 산소 호흡이 산소 공급량이 딸리니까 몸이 지치는 게 빨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몸에 전신에 몸을 힘을 주고 있을수록 이쪽에 실제로 속도나 파괴력은 떨어져요. 몸도 딱딱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초보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일 때는 그냥 일단은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도망가서 지원을 불러라. 아니면 거리를 두고 체포하지 말고 지원을 불러라고 얘기하냐면 자, 점검인데 이렇게 잡고 있거나 이제 이 보호구가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거는 잘 구별 안 가죠. 보호구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건 초보자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없다면 그래서 뭐 식칼이나 사시미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고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지거나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일반인인데 이런 나이프 공격 기술, 전투 기술을 배운 적은 없어. 배운 적은 없는데 사람을 많이 찔러본 놈이야. 일반인인데. 예,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는 거는 내 손을 다칠 우려가 많아서 이제 이런 나이프를 전통적인 어떤 무술이나 전투 기술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걸 많이 사용해 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능적으로 거꾸로 잡아요. 이게 힘이 잘 실리거든요. 이게 요 뒤에만 딱 엄지를 눌리면 칼이 잘 밀리지도 않아. 그리고 적은 힘으로도 깊숙이 푹 찔러요. 요거는 사람을 많이 찔러본 놈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아니면 진짜 훈련이 잘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거는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구별하는 방식은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일단은 제압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지원을 부르든지 아니면 피하라고 얘기하냐면, 점검으로 들고 있는데 1대1 상황이라면 1대1 상황인데 칼 뒤에 자기 몸을 이렇게 딱 숨길 줄 아는 친구라면 이거는 나이프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교전 경험도 많은 친구예요. 이렇게 근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는 난전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러니까 도장에서만 배웠거나.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는 내가 이렇게 펜싱처럼 몸을 숨기는 형태로 가면 안 돼요. 1대1 상황일 때는 이게 맞아요. 1대1 상황일 때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돌출 부위를 최대한 숨겨야고 내 칼을 앞에 둬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전통무술에서는 칼 뒤에 내 몸을 숨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대1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 포지션을 쥐고 있으면 조폭일 리는 없겠죠. 조폭들은 난전 경험이 많아서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이 칼잡이들은. 왜냐면 조폭들이 1대1 결투는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서고 있으면 일단은 교전 경험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하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쥐고 있다, 이렇게 쥐고 있는데 온몸이 경직돼 있다, 그러면 이걸 훈련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교전 경험은 없다는 거, 스파링 교전 경험이 없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숨긴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서 있어요.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아니면은 움직일 때 나를 잘 관찰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이놈이. 이거는 전문 칼잡이에요. 이거는 못 당해요, 진짜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일반인인데 이렇게 쥐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칼 뒤에 숨은 게 아니고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는 난전 경험이 많은 실제 칼잡이에요, 조폭들 중에서도. 그런데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이놈을 제압하러 가는데 이놈이 내가 혼자인 걸 확인하고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꿔요. 이거는 더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는 지금 몸을 이렇게 칼 뒤에 숨기면 한 명한테는 효과적이지만 여러 상황에는 지금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열어놓고 발을 바꿔가지고 계속 입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전 경험이 많은데 상대방이 혼자인 거를 발견하고는 몸을 이렇게 싹 해서 칼 뒤로 숨는다면 더 교전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몸이 부드럽게 이완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프를 들고 있는데 나이프를 들고 있다라는 인식이 안 든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몸이 막 힘이 들어가서 야씨 와봐 막 이렇게 이게 나이프가 눈에 잘 띄죠, 지금 볼 때. 이거는 초보자들이에요. 완전 생초보는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잡은 생초보는 아니더라도 실제 교전 경험이 없는 초보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나이프를 들고 있는데 나이프는 잘 안 들어와. 이 사람의 그냥 부드럽게 움직이는 몸집만 들어와, 이렇게. 그리고 자꾸 눈만 들어와. 눈으로 자꾸 나를 관찰하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나이프는 잘 이 사람의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잘 인식이 안 돼요, 돌출된. 이거 전문가예요. 이 스파링 경험도 많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 진짜로. 그리고는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는 싹 숨는다. 아니면 뭐 이렇게 교전해보고 지금 나를 제압하러, 내가 지금 나쁜 놈 역할이에요. 경찰이나 뭐 국정원 요원이나 뭐 누군데 이 친구가 좀 해. 그래서 혼자인 걸 확인하고는 이렇게 싹 숨어요. 그래서 실제로 1대1 형태로 딱 하면 이거는 진짜 경험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싹 앞발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앞에 돌출된 위주로 싹싹 갖다 댄다. 이건 진짜 경험 많은 전문가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무기가 없다면 일단은 무리하게 제압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지원을 부르든지, 그건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니까, 체포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실무 매뉴얼에 맞게. 근데 무리하게 체포하려고는 하지 말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그 현장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서, 무기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 거랑 이렇게 잡는 거랑 이 사람의 교전 스타일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잡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깊숙하게 푹 찌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딱 잡아주고 찔러야 된다 했잖아요. 깊숙하게 찌를 때 크게 데미지를 입힐 때는. 그래서 이거는 원간에서 사사 움직이면서 싹싹싹 깔아먹고 체력 깔아먹고 출혈 유도하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잡은 거는 한 방에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이게 관자놀, 그죠? 안쪽 적은 힘으로도 푹 찌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거를 선호하는 사람들 스타일은 제가 이제 스파링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와일드예요. 와일드하고 검도로 치면 상단세 취하는 사람들,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 이런 자세 취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 이 스파링 교전 해보면 어떤 스타일이 맞냐면 몸으로 팍 밀치거나 강하게 충격량 줘가지고는 확 찍어버려요. 섬세하게 움직여서 수를 읽어내가는 게 아니고 좀 거칠고 터프한데 저돌적이고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경험상. 그리고 요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은 복싱으로 치면 그렇게 그 복싱으로 치면 되겠다. 이렇게 이거 파칼로 치면 복싱으로 치면 인파이터. 이거는 뭐죠? 이거 멀리서 하는 거 이거 뭐라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슬 이렇게 바꿔요. 이거는 뭐냐면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파칼로 쟀을 때는 데미지가 크게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요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쓱 바꿔서 이렇게 딱 진다 이러면은 너 실력 이제 감 잡았어, 끝내겠어, 아니면 내가 지금 급해 빨리 가야 되겠어, 이런 신호로 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서 그 나이프로 옮겨 잡을 때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나이프로 옮겨 잡을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 날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파칼의 의미가 없어요. 파칼은 찍고 슬래시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날이 앞쪽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싹싹 점검으로 들고 있다가 파칼로 바꿀 때는 안쪽에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손 바깥 라인에서 손등에서 타고 그 다음에 안쪽을 짚고 바꿔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안쪽이 아니에요. 안쪽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영상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스파링 경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파카를 나를 안쪽으로 잡아버리면 지금 슬래시 베는 형태의 수를 하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검해서 파칼로 옮겨질 때는 손등에서 이렇게 잡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놈이 요렇게 하다, 요렇게 막 하다, 이렇게 푹푹 찌르고 서로 막 견제하다가 갑자기 쓱 옮겨지고는 파칼로 잡고는 앞에서 딱 견제하기 시작해. 이거는 이렇게 바꾼 이놈의 심리 상태는 너 이제 견적 나왔어, 나 이제 끝낼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파칼을 지는 순간 아까 얘기했죠. 기술의 공방이 터프해지기 시작해요. 직선적으로 바뀌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팍 해고 강하게 잡아 그냥 끝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놈이 지금 빨리 급해, 뭐 딴 데 가야 돼,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옮겨 잡을 수도 있다고요. 심리적으로는. 교전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옮겨 잡을 때는 요렇게 됐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는데 이놈이 나이프를 들고 있는데 나이프를 들고 있는지 인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관찰해. 나를 관찰하면서 나이프가 있는데도 나이프 인지는 안 됐고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돼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 나는 관찰하면서. 이건 진짜 칼잡이에요. 이런 경우는 무리하게 제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이건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황만 안 하시면 충분히 호흡만 잘 읽어내시면 제압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이프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나이프의 공격은 뭐 찌르는 것도 있고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X자가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갖다 대고, 갖다 대고, 갖다 대고. 이거는 뺍시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대응, 지금 어떤 칼잡이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이프를 든 상대방한테 무조건 도망쳐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놈이 또라이야. 근데 또라이인데 전문 칼잡이는 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라이인데 묻지마 번제 있잖아요. 또라이면 아마 다 초보자들처럼 이렇게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실제 뭐 배운 적은 없는데 또라이인데 막 이걸 많이 써봤다면 아마 이렇게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친구들은 내가 도망가도 쫓아와요. 도망가면 더 자극시켜서 더 쫓아와요. 그래서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위기상황 대처훈련 프로그램 지금 계속 정립하고 있는데 실제 형사사건 케이스 분석에서 그래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맨손일 때는 무기 든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패를 하나 만들어야 돼서 옷을 많이 감거나 아니면 가방을 앞으로 매서 이렇게 딱 하거나 그리고 이런 또라이들은 눈을 계속 떼면 안 돼요. 눈을 떼고 열쇠를 보이는 순간 먹잇감으로 인식해서 달라들어요.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든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돼요. 강하게 뭐 보고 뭐 책가방을 맨다든지 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여기다 감아서 입는다든지 해서 그 칼을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머리로 받아버린다든지 고추를 찬다든지 뭐 호신술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라이들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거 위험해요. 오히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칼잡이야. 전문 칼잡이면 도망가도 안 쫓아와요. 무슨 목적이 있지 않으나 내가 살인 청구를 받아서 내가 이놈을 죽여야 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 칼잡이하고 어떻게든 뭐 시비가 붙어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안 쫓아와요. 굳이.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쟁을 만들지 마세요. 술자리나 밖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막 몰랐습니다. 이라고 막 강하게 나오고 이러면 그냥 예 이라고 하면 돼요. 허리 숙이는 게 뭐 어때서요? 난 무릎까지 꿇으라 하면 꿇을 수 있어. 그 위험 상황으로 안 가면 그게 뭐 어때서요? 근데 막 그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극한의 상황에 몰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대로 일단 한번 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안직 현직자분들은 어쩔 수 없죠. 직업 특성상 뭐 그런 사람들 제압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저희 클럽에 오시면 제가 나이프 스파링 많이 해요. 나이프 스파링 많이 하고 제가 그 공방에 이치를 담아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 드리는데 실제로 진짜 날붙이가 번쩍번쩍 서 있는 것 앞에서는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다 해도 자기가 훈련한 만큼 다 안 나와요. 한 50% 나오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이프를 어떻게 쥐고 있느냐, 저 사람 몸에 전체적으로 경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호흡은 어떻게 내쉬고 있느냐, 그것만 찬찬히 차분하게 관찰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생존 확률이나 아니면 제압이 가능한 확률이 높아져요. 진짜로. 그것만 잘하셔도.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무기술 스파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관찰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거 자체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일반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군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임무에 따른 뭔가 그 행동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따로 또 코칭 받으셔야 되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